자, 그러면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좌표계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정점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를테면은 여태까지 이제 좌표를 기술할 때 뭐 3,4,5다 라고 하면은, 그게 실제로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3, Y축으로 4, Z축으로 5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이 좌표계의 기준, 좌표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좌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점이 먼저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X축, Y축, Z축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다 라는 게 결정이 돼 있어야지 그 뒤에 그 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가 의미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한 좌표계로 기술된 벡터를 다른 좌표계로 변환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만약에 전역 좌표계에 W라는 좌표계가 있어요. 원점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V라는 점이 있는데, 걔는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4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좌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새로운 좌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L이라는 로컬 좌표계, 지역 좌표계 L이라는 놈을 만들었는데, 그게 좌표계 원점 전역 좌표계 W로부터 3,3만큼 떨어져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이 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V를 기술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L 좌표계에서는 V라는 점이 2,1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2,1만큼. 그러니까 2,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 V는 W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5,4고, L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1이고, 이렇게 하나의 좌표계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좌표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2,1이라는 점을 3,3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라는 말은, 바꿔서 보면 L을 기준으로 한 이 2,1이라는 점의 위치를 W에 대한 위치로 바꾸고 싶은데, 이 W와 L의 관계는, L이라는 좌표계는 W로부터 3,3만큼 떨어져 있는 좌표계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관점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을 3,3만큼 평행이동 시킨다가 아니라, 이 점이 원래 로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1이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로컬 좌표계가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3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렇다면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몇 컴마 몇만큼 떨어져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똑같이 만약에 이 좌표계가 회전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로컬 좌표계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V는 1.414, 그러니까 루트 2죠. 루트 2,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어요. 루트 2,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루트 2,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점 V가 지역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좌표계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2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회전이 45도만큼 회전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V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몇 컴마 몇만큼 떨어져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거를 계산을 하면은 어떤 식이 될까요? 한번 그 수식을 직접 써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루트 2, 루트 2 라는 XY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거를 동차 좌표계로 늘리려고 하니까는 차원이 하나 늘어나서 뒤에 1이 붙은 거죠. 네, 여기에 지금 X축으로 45도만큼 회전이 되어 있는 놈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45도 사인 코사인 그리고 여기에는 0, 0, 1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평행이동은 지금 얼만큼 돼 있냐면은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그렇게 평행이동 돼 있는 그런 놈이에요. 지금 네, 요런 형태가 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요 부분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고 네, 사인 45도도 2분의 루트 2니까 요런 형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루트 2, 루트 2, 1 이렇게 넣고 곱을 하는 거니까 이쪽의 값은 얼마죠? 루트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분의 2 해가지고 1, 네, 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이 되고, 이쪽도 곱해보면은 루트 2 곱하기 여기 지금 이렇게 곱해지니까는 빼지니까 여기는 0이 되겠군요. 여기는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2, 루트 2, 1, 1 해가지고 2, 0,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 숫자의 값이 0, 105, 012, 001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에 0, 2, 1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은 얼마죠?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2, 4,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5,4가 나와요. 아까 그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V가 5,4만큼 떨어져 있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의 모양새를 보면은 네, 이거는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술된 점의 위치고, 이거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된 점의 위치예요. 똑같은 점인데, 근데 이 로컬 코디네이트에 대한 점을 로컬 코디네이트는 월드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고 얼만큼 회전돼 있다 하는 거를 이 방향으로 썼어요. 그죠? 네. 반대 방향이죠. 원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는 방향은 이쪽인데 로컬 코디네이트를 월드 코디네이트로에 대해서 기술한 거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적은 거예요. 트랜슬레이션이 얼만큼 돼 있고 로테이션이 얼만큼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 매트릭스가 결국은 로컬 코디네이트로 기술되어 있는 놈을 월드 코디네이트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는 놈은 물론 어떤 점을 어떻게 평행이동시킨다, 어떤 점을 어떻게 회전시킨다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좌표계를 원래 로컬 코디네이트로 기술되어 있는 놈을 월드 코디네이트로 변환시킨다든지 이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에 대한 실제 점의 좌표들은 로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기술을 하고, 이거를 실제로 눈에서 내가 보는 방향을 따질 때는 뷰 코디네이트라는 거를 쓰고, 여기 스케일이 아니라 스페이스예요.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리고 뷰는 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기술이 돼 있고, 월드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좌표계고, 로컬은 오브젝트에 대한 좌표계고,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위치를 뷰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좌표를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그런 형태로 좌표계를 나눠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좌표 공간의 변환을 하는 과정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오픈GL 코디네이트는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징 된 캐노니컬 스페이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1 사이에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플러스 0.5를 커버를 하고 있는 사각형을 그리면 화면의 한 절반 정도만 차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은 오브젝트들은 일단 로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로컬 코디네이트의 원점, 월드 코디네이트의 원점이 아니라 로컬 스페이스, 오브젝트 스페이스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 놓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네모칸을 지금 사각형을 정의를 할 때도 얘가 로컬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 사각형 자체의 좌표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좌표계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서부터 플러스 0.5, 플러스 0.5를 이렇게 휘감는 그런 사각형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치면 그 로컬 스페이스에 있는 점들을 월드 스페이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뷰 스페이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다시 변환을 해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래서 요 부분을 모델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로컬을 월드로 바꾸는 걸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뷰 월드를 뷰로 바꾸는 거를 뷰 트랜스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모델 뷰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모델 뷰 트랜스폼이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로컬 스페이스로 기술되어 있는 어떤 오브젝트를 모델 매트릭스라는 놈을 써서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그 월드 코디네이트의 어떤 부분에 눈의 위치가 있어요. 여기는 카메라라고 적어놨는데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그 카메라의 위치가 있는데 그 카메라에서 이 화면을 바라보면은 어떻게 나오겠는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게 뷰 매트릭스고 그리고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네. 위에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거쳐서 그러니까는 이게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서 네, 클리핑을 한 다음에 실제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GL 포지션에다가 집어넣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프로젝션 매트릭스까지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합쳐 가지고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줄여서 MVP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네, 요거 세 개가 1년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전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여러 개의 1차 변환을 조합하는 것도 결국은 1차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세 개를 곱해 놓으면은 그거가 쟤네들을 연속해 가지고 적용해 놓은 결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조합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버텍스 쉐이더에게 제공을 하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을 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모델은 로컬을 월드로 바꿔주는 놈이고 뷰는 월드를 카메라로 바꿔주는 놈이고 프로젝션은 카메라를 캐노니컬 그 스페이스로 바꿔주는 거고 이 클립 스페이스라는 거에서의 클리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밖으로 벗어나 있는 사각형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잘라 가지고 안 나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클리핑에서 클립 스페이스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바라보고 있는 이 화면을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젝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교투형,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오소고널 프로젝션. 그래서 이 직교투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근감 없이 평행한 선이 계속 평행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결과물을 직교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은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
설계 도면을 그려낼 때 유용하게 쓰여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요. 6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앞에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건데, 레프트, 라이트, 바텀, 탑, 그리고 니어, 파를 결정하면은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의 범위로 줄여주는 그런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직교 투영인 거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계산해 보면은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요런 형태가. 네,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R-L로 나눈 것 분의 2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서로 빼면은 이 width, 예, 여기 좌우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길이로 나누면은 그 값이 얼마예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게 0이고 이쪽에 있는 게 1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2를 곱하면은 0에서 2 사이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빼주는 이 값이 뭐냐면은 결국 중점이에요. 중점. 중점. 그래서 결국 이 값을 거치고 나면은 모든 점들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화면의 제일 좌측에는 마이너스 1, 화면의 우측에는 플러스 1이 되게, 그리고 Y축도 마찬가지고 Z축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그 클립 스페이스 이후에는 오른손 좌표계에서 왼손 좌표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른손 좌표계, 왼손 좌표계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손 좌표계는 이렇게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다 수직하게 이렇게 펼친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왼손 좌표계는 그거를 왼손으로 했을 때 왼손 좌표계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지와 검지와 중지를 각각 X, Y, Z 축으로 놓으면은 X축, Y축을 화면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했을 때 오른손 좌표계의 Z축, 그러니까 중지는 화면에서부터 나오는 방향이고, 왼손 좌표계는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된다 하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해줘야 나중에 깊이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거칠 건데 그거에 원활하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원근 투영이에요. 원근 투영. 이거는 말 그대로 원근감이 생기는 투영 방법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는 커 보이죠.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고 사는 세계의 형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직교 투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이거를 직교 투영을 거치고 나면은 여전히 평행하게 돼요. 그런데 원근 투영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행한 선이 원근 투영을 거치고 나면은 평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어딘가에서 하나 만나요. 그걸 소실점이라고 부르죠. 미술 시간에서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소실점을 잡아가지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뭐 하는 그런 방식이 원근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평행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 매트릭스는 이런 형태로 생기고 4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는 화면의 종횡비, X축, Y축의 그 위스와 하이트의 길이의 비율인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16대 9다라고 하면은 9분의 16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각은 뭐냐면은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래 위쪽 방향으로 해서 보는 각도인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 각도, 요 각도가 F 오브 V, 필드 오브 뷰라고 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화각이라고 불러요. 화각. 그리고 near far plane, 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보겠다 하는 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를 이렇게 정육면체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 사이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캐노니컬 그 스페이스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에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프로젝션을 한 뒤에 Z 값이 소실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Z 값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near far를 결정을 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주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는 이 수업에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 네. 근데 이거는 삼각비를 이용해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는 거기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게 궁금하다고 하면은 따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환의 조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로컬 코디네이트를 기준으로 한 좌표를 클립 스페이스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GL 언더바 포지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모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월드 코디네이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뷰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월드를 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뷰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클립 스페이스, 캐노니컬 스페이스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묶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VP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X축으로 55도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원점으로부터 Z축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횡비는 여기 4대3으로 적었는데 우리는 지금 화면의 크기를 아마 기억을 해두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따로 계산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를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계산하는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지우고 붙여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탭을 맞춰줄게요. 탭은 항상 맞추시고요. 네, 보기 좋은 코드를 만드는 연습을 항상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모델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델 뷰 매트릭스를 곱해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집어넣고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55도만큼 회전을 시킨 매트릭스가 지금 모델이고, 그 다음에 지금 Z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이는 게 뷰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지금 GLM 퍼스펙티브라는 함수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종횡비가 아니라 여기 원근 FOV,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화각 값을 45도로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640, 48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CMake 리스트를 보면은 윈도우 위스와 하이트를 이렇게 정의를 해줬었죠. 그래서 윈도우 위스와 윈도우 하이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그 종횡비 값이 계산이 돼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니어 팍 값을 0.01, 10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얘네 세 개를 곱해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림이 이렇게 뉘어져서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입체감이 있는 그림이 그려졌죠. 뭔가 이렇게 55도만큼 원래 평면이 이렇게 딱 반듯하게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게 55도만큼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모양새로 그림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코드에서 지금 X축으로 55도만큼 회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X축으로 55도만큼.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 가로축이 55도잖아요. 가로축이 X축이잖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55도만큼, 마이너스 55도만큼 회전시켰다. X축이랑 엄지를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평면이 원래 화면을 반듯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마이너스 55도를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누운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화면이 지금 원근 투영을 쓰는데 마이너스 3만큼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만큼 물러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빌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사각형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입체감을
좀 더 살려보려면은 그냥 평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래도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큐브 그리는 걸로 바꿀게요. 네,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네, 버텍스가 많아요. 네, 지금 보면은 이걸 붙여놓고 코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피를 하고 코드에 이제 여기 요 부분 요거를 이렇게 날리고요.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탭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얘가 포지션 값과 텍스처 코디네임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이 어트리뷰트 버텍스 어트리뷰트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 요거 일단 지워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점의 개수가 32개가 아니게 됐죠. 몇 개냐면은 지금 5개, 그러니까는 하나의 점마다 5개의 플로팅 포인트 값이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이 지금 각 면마다 4개씩 붙어 있어 가지고 총 6면이 있으니까는 6, 4, 24 2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값은 더 이상 32가 아니라 5 곱하기 24 해가지고 12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스트라이드 값은 8이 아니라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텍스처 코디네이트 2번 어트리뷰트를 쓰고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그 옵셋이 3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인다이시스를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삼각형이 총 몇 개가 필요하죠? 한 면당 2개의 삼각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12개의 삼각형이 필요해요. 그죠? 12개의 삼각형. 그래서 면마다 인덱스가 6개가 있고, 그러면은 66에 36, 36개의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6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이런 식으로 고쳐졌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PT에도 있을 건데, 네, 그쵸. 그 큐브 그리는 부분에 지금 사이즈는 이 버텍스의 사이즈가 120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는 5가 됐고, 그리고 1번 어트리뷰트는 날라갔고, 그리고 옵셋은 3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 36개가 됐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의 코드도 이제 6개를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36개를 가지고 그려야지 모든 면들이 다 나올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코드를 건드리겠습니다. 코드에 이제 삼각형을 실제로 그리는 부분 여기에 36개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뭔가 그 육면체가 그려지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어썸 페이스가 뒤에 있어야 될 면인데 그게 앞면을 덮고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 깊이 테스트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떤 게 앞에 나오고 어떤 게 뒤에 그려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런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뎁스 버퍼를 우리가 활용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 뎁스 버퍼라고 하는 놈을 써야 되는데 이건 Z 버퍼라고도 하고요. 이 Z 버퍼는 어떤 용도냐면은 픽셀의 컬러 값을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버퍼에 있는 결과를 이렇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버퍼가 RGB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버퍼 이외에 해당 픽셀의 깊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버퍼예요. 이 Z 버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어떤 거는 앞에 그려지고 어떤 거는 그려지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하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 픽셀 색상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그 위치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Z 값을 봅니다. 그래서 그 Z 값이 더 가까운 점이었다, 이미 그려져 있는 픽셀이 더 가까운 픽셀이었다,
혹은 더 먼 픽셀이었다. 이걸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픽셀이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그 픽셀은 먼 픽셀이니까 그림을 그리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뎁스 버퍼의 초기값이 1이에요. 1. 1이 가장 뒤고 0이 가장 앞을 의미하고, 그리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앞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GL enable, GL depth test 혹은 GL disable, GL depth test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enable disable이라는 함수죠. 그 안에 GL depth test라는 인자를 집어 넣으면은 depth test를 키거나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키기만 하면은 지금 이렇게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L depth 펑션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깊이 테스트의 통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의 기본값이 less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그리려고 하는 픽셀이 지금 depth 버퍼 안에 들어있는 깊이 값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가까우면 그림을 그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고칠게요. 일단 클리어 하는 부분에 컬러 버퍼 뿐만이 아니라 뎁스 버퍼도 같이 클리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O와 연산이죠. O와 연산으로 묶어 가지고 뎁스 버퍼 비트라는 놈도 같이 클리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네이블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 두 줄을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이 클리어 하는 부분 대신에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코드를 조금 리팩터링 하죠. 지금 그 코드에서 유니폼 값을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을 GL 유니폼 펑션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거는 실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도 될 만한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클래스에다가 set unifor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의 구현체 안에다가 GL 유니폼을 대신 이렇게 콜을 하는 걸로 그런 형태로 만들게요. 요거 두 줄을 이렇게 끌고 가지고 복사해서 코드에 프로그램 헤더에 use 펑션 밑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set uniform 펑션 두 개 있죠. 요거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코드에 이제 프로그램 cpp의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탭을 잘 유지를 해주고, 이거는 한 줄이 돼도 되겠네요.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했었던 짓 그대로예요. 그러니까는 유니폼 로케이션 받아와 가지고 그거 세팅, 네, 로케이션에다가 인트 값 세팅. 만약에 여기에 GLM 매트릭스 값을 받으면은 로케이션 받아가지고 GL 유니폼 매트릭스 4FV 해서 거기에 밸류 포인터 갖고 와가지고 세팅. 예, 똑같죠? 그러니까는 요걸로 이제 코드를 방금 전에 우리가 context.cpp에서 세팅했었던 그것들을 다 이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바꿔보죠. 일단 텍스처 세팅하는 부분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죠? 카피해서 지금 context.cpp의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두 줄은 이렇게 간결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폼 계산한 다음에 이 트랜스폼을 세팅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set uniform, 똑같은 함수 이름이지만 우리가 뒤에 집어넣는 트랜스폼, 이 뒤에 집어넣는 타입이 glm mat4기 때문에 펑션 오버로딩이 자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 set uniform, 이 glm 매트릭스 4 들어가는 요놈이 자동으로 호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이 그대로 되는 것까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대로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됐고, 자 이제 트랜스폼을 매 프레임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렌더 펑션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냐 set 유니폼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모델 매트릭스를 만들 때 여기에 라디안 각도에다가 집어넣는 값이 지금 glfw getTime이라는 함수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뭔 기능을 하는 놈이냐면은 glfw 윈도우가 만들어진 이래로 glfw init 펑션이 콜된 이 이래로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가 초 단위로 나오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래서 1초마다 120도만큼 회전을 X축, Y축, Z축이 각각 1, 0.5, 0인 그런 이렇게 비스듬한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을 시키는 그런 매트릭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렌더 펑션이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이 되면서 그게 그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 각도를 계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를 해가지고 코드에 여기 프로그램 유즈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아시죠? 네, 윈도우 위스, 윈도우 하이트 이렇게 고쳐주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네, 결과가 이렇게 X축 1, Y축 0.5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육면체를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큐브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확실히 이제 우리가 진짜로 입체를 그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오죠. 자, 그림을 그러면은 이제 큐브 하나만 그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띄워 가지고 그려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컨텍스트 렌더 펑션에 이렇게 벡터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를 여러 개로 이렇게 뿌려 놨어요. 그리고 클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렇게 붙여 넣고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이 큐브 포지션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고 있어요. 큐브 포지션 개수만큼 반복을 해가지고 모델 매트릭스를 따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랜슬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시키고, 그러니까는 여기에 지금 이 위치가 각각의 큐브의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지금 약간씩 달리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 120 곱하기 glfw getTime에다가 더하기 20 곱하기 i, 그러니까는 0번째 박스는 1초에 120, 1초 후에 12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이게 140도가 되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전을 시키고 평행이동은 여기 지정되어 있는 좌표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그런 박스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그려지는 그런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리고 싶으면은 GL 드로우 엘레먼트를 여러 번 호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셋 유니폼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업데이트만 해주면은 그 업데이트된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자, 요거를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긁어서 우리의 코드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붙여 넣을게요. 네, 붙여 넣고 탭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64048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윈도우 위스, 윈도우 하이트 이렇게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제가 아까 집어넣었었던 그 GL 뎁스 테스트 어네이블 시키는 거, 그 코드를 지워 먹어 가지고 깊이 테스트가 제대로 안 돼서 그림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림을 제대로 나오게 만들려면은 아까 그 클리어 컬러 하는 부분,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해줘도 되긴 하는데, GL enable GL depth test, 예, 요걸 한 줄 추가를 해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에 있는 박스는 앞에, 뒤에 있는 박스는 뒤에, 그리고 가려지는 면들은 깔끔하게 잘 가려지는, 그리고 여러 개가 뒤에 있는 거는 작게 나오고 앞에 있는 거는 크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입체감 있는 박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러 개 빙글빙글 도는 큐브까지를 그려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 트랜스포메이션 쪽을 이어서 나갈 건데요. 여기에 지금 이 빙글빙글 도는 여러 개의 큐브를 지금 하나의 고정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카메라를 조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마저 연결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